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하이, 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찐중이도 안녕. 오늘은 성쌤 없이 제가 혼자 또 촬영하려 왔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내용을 준비했냐면 여러분들이 매번 작문을 하거나 또는 말을 할 때 굉장히 많이 틀리는 그런 문장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짚어드리면서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하면 정확합니다. 또 작문을 이렇게 하면 더 정확합니다. 라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 학원에서 수업을 할 때 학생들의 작문을 보거나 또는 녹음 숙제 같은 걸 피드백하면서 여러 가지를 발견했던 부분들인데요. 나도 혹시 이런 부분을 틀리게 말하는 경향이 있거나 또는 습관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먼저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문장을 보여드릴 테니까 이 문장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혹은 어딘가가 이상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는지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图片里一个女的很伤心. 다시 한번 볼까요? 图片里一个女的很伤心. 뭔가 이 단어만 놓고 봤을 때 한국어로 해석하면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는 문장 같죠? 그림에는 한 명의 여자애가 굉장히 슬퍼하고 있다. 왜 완벽한데? 뭔가 이상한 거 모르겠는데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여기에는 한 단어가 더 들어가야지 정확한 문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냐? 혹시 눈치채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건데요. 여우라는 단어가 추가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먼저 이 그림에는, 사진에는 이라는 말을 해주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 사진에 어떤 여자가 굉장히 슬퍼하고 있다는 문장이기 때문에 이 여자아이가 이 그림에 있다, 존재한다라는 여우라는 단어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문법적으로 접근하기가 좀 애매하고 힘들면 이렇게 아예 기억해 두세요. 어떤 장소에 그 다음에 먼저 여, 있다를 써준 다음에 누군가가 무엇을 한다라는 표현을 해주는 이 패턴 방식 그 자체를 외워주시면 작문하거나 말을 할 때 훨씬 더 편해요. 예를 든다면 또 하나만 더 예를 들어서 문장을 알려드릴게요. 야, 밖에 누군가가 널 찾아 이런 말 하거든요. 밖에 누가 찾아왔어 이런 말 하단 말이죠. 그럼 자꾸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 밖에라고 해서 外边 그리고 사람 하니까 人 널 찾아 그러면 找你 해서 外面人找你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알아는 들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시험을 봐야 되는 상황과 또는 더 정확한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게 단어 하나가 더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단어? 그렇죠. 밖에 한 다음에 있다를 먼저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外边有一个人找你 라고 해야지 완벽한 문장이에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문장 들려드리겠습니다. 我都有两个条件我都有两个条件我都有两个条件 여기에서 역시 단어 하나를 잘못 썼습니다. 맞는 것 같은데? 나한테는 모두 두 가지 조건이 있어. 나는 너한테 두 가지 조건을 제기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 틀렸을까요? 네, 떠우라는 단어가 틀렸습니다. 떠우라는 단어는 모두거나 다라는 얘기가 맞지만 지금 문장처럼 뒤에 개수가 들어가거나 수량 금액이 들어가거나 이런 얘기가 들어갔을 때는 떠우를 쓰는 게 아니에요. 도합 몇 개, 총 몇 개, 합이 몇 개 할 때는 떠우라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나 다 왔어. 아니면 나 뭐 다 먹었어. 나 어떤 걸 다 했어. 이럴 때는 떠우 행동했다가 맞겠지만 나 총 2개. 이게 도합 얼마. 이걸 모두 합쳤을 때 몇 개입니다 할 때는 꼭 단어를 바꿔줍시다. 어떤 걸? 이공을 씁니다. 그래서 我一共有两个条件이 맞는 문장입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我一共有两个条件이 맞는 문장이라는 거죠. 괜찮죠? 세 번째 문장 가겠습니다. 자, 문장이 조금 깁니다. 볼게요. 为了这场活动今天很多学生来了 조금 더 빨리 읽어드릴까요? 为了这场活动今天很多学生来了 너무 완벽한 문장인 것 같고요. 대부분 학생들한테 작문을 해보라면 이렇게 말을 하거나 이렇게 작문해요. 여기도 똑같은 이유가 지금 어떤 행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에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몰렸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때문에 今天很多学生 이 구조 위치 조합 자체가 아닌 거예요. 만약 오늘에 많은 학생들이 어떤 일을 했고 뭐뭐뭐뭐 했다 이렇게 그냥 사건에 대한 서술만 한다면 지금 말하는 그 뒷부분에 있는 문장 구조 今天很多学生 어딜 갔습니다. 今天很多学生 어떤 일을 했습니다가 맞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그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앞부분을 보시면 이런 이벤트와 행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왕과는 달리 기존과는 달리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모였고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오늘 이 현장에 나타난 거예요. 이럴 때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조년문이라는 문장을 사용해서 먼저 시간 또는 장소를 써줍니다. 어떻게 말해야 되냐? 今天 오늘은 만약 여기에 그냥 있다라고 했을 때는 여가 되겠죠. 근데 그냥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왔겠죠. 그래서 오늘은 정말 기존과는 비교했을 때 많은 학생들이 왔다 또는 나타났다이기 때문에 今天来了很多学生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为了这场活动 이 이벤트와 활동을 위해서 오늘에는 유난히 많은 학생들이 왔습니다. 今天来了很多学生 이렇게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본 문장에서 혹시 나도 옛날에 저렇게 생각했었는데 나도 혹시 저렇게 틀리게 작문을 했었는데 나도 혹시 저런 문장을 만들었었는데 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 밑에 댓글 아니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고 계속 이어서 뒷부분 갈게요. 그 다음 문장 바로 볼까요? 이 문장은요 언뜻 보면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조금 생각을 자세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시험을 보는 상황이라면 이게 말하기 시험이든 작문을 하는 그 쓰기 시험이든 이렇게 작문하면 점수가 깎일 거예요.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今天的比赛很精彩留下了很深刻的印象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今天的比赛很精彩留下了很深刻的印象 내가 딱 생각했을 때 오늘 시합 되게 볼만했다. 굉장히 훌륭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깊은 인상으로 남아있다라는 문장이 왜 틀렸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今天的比赛很精彩 이 부분에서 주어가 뭐죠? 그렇죠. 시합이 주어잖아요. 그럼 이 시합이 막 사람처럼 인격화가 되어가지고 이 시합한테 어떤 인상이 남아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시합이 주어이기 때문에 시합은 사람들한테 또는 나한테 누군가에게 인상을 심어줬겠죠. 시합이 본인이 인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말해야지 정확한 문장이 되냐. 이럴 때는 사람의 표현을 한번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今天的比赛很精彩 쉼표하고 그래서 누구에게 给我留下了深刻的印象 또는 관객들한테 给观众留下了很深刻的印象 이렇게 표현해야지 듣는 사람 또는 채점하는 사람이 들었을 때 뭔가 이상한데? 라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는 완벽하고 정확한 문장이 되는 겁니다. 괜찮나요? 자, 그 다음 문장 바로 가겠습니다. 今天我见一个朋友去吃饭今天我见一个朋友去吃饭 이게 만약 이제 중국어 배운 지 얼마 안 됐거나 또는 뭐 HSK 한 3급 정도에 되는 학생이 이런 문장을 만들었거나 아니면 이런 말을 저한테 했습니다. 그러면 전 오히려 막 칭찬해 줄 거예요. 우쭈쭈 해줘야 되는 거 있잖아요. 야, 너무 잘한다. 이 정도 단어 이렇게 연결하는 그 방법을 네가 어느 정도 이렇게 막 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 해도 충분히 발전이다라고 하겠지만 정확한 문장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문장은 마치 영어를 하는 사람들이 뭔가 콩글리시라는 것처럼 이게 중국어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뭔가 한국적인 그런 중국어로 만든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봅시다. 今天我见一个朋友까지는 아주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나는 오늘 친구 한 명을 만났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뭘 더 쓰고 싶은 거냐? 난 오늘 친구를 한 명 만나서 같이 밥 먹었다를 쓰고 싶기 때문에 我今天见一个朋友去吃饭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만 말하잖아요. 그럼 어떤 느낌이 더 많이 드냐면 나는 오늘 친구를 만났고 그 다음에 밥 먹었다. 친구랑 밥 먹인 게 아니라 한국어에서는 나는 친구를 만나 밥 먹었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중국어에서는 이게 친구를 만난 거랑 그 다음에 뒤에 밥 먹은 거랑 각각 따로 일인 거예요. 왜냐면 연동문이라는 문장으로 중국어에서 표현을 할 때는요. 이 행동의 순차적인 그 과정에 따라서 이 행동의 순서를 배열하거든요. 그러니까 난 오늘 친구를 만났고 그리고 난 오늘 밥 먹었다. 그냥 이 두 가지 문장이 그냥 이어진 것 같기 때문에 뭐지? 친구를 만난 다음에 밥 먹었나? 친구를 만나서 밥 먹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 라는 그 화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럴 때도 역시 하나만 넣어주면 됩니다. 어떻게? 我今天见一个朋友 하고 나서 그 사람과 같이 밥 먹었다를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跟他一起吃饭 이렇게 만들어야지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 완벽하고 매끄러운 문장이 된다는 거 여러분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포인트는 뭡니까?
누굴 만나서 뭘 했을 때 꼭 그 사람과 함께라는 포인트 부분을 넣어주자는 거죠. 그래서 我今天见 누구를 만났고 이 사람과 같이 어떤 일을 했다라는 어감으로 표현을 하겠다. 그러면 跟他 뭘 했다 넣어주기 기억합시다. 자, 제일 마지막 거 하나 다 왔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 볼게요. 역시 보여드릴 테니까 어디가 이상한지 내가 혹시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我从早上到晚上学习我从早上到晚上学习 제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장문을 하신 분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 볼게요. 从早上到晚上이라고 했을 때는 从 했으니까 아침부터 到晚上 하니까 저녁까지라고 해서 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쭉 공부했습니다. 이런 문장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뭐 공부든 아니면 다른 어떤 행동이든. 근데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从早上到晚上이라는 이 표현 자체는 특정된 상황에서만 같이 쓰는 거지 일반적인 상황에 어떤 일을 했을 때는 이렇게 생긴 패턴을 기억해 줍시다. 我从早上开始 한 다음에 어떤 행동이 바로 들어갑니다. 学习 또는 学 그 다음에 언제까지? 到晚上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확합니다. 我从早上开始学到晚上 또는 아침부터 시작해서 12시까지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我从早上开始学到12点 나는 1시부터 시작해서 2시까지 먹었어. 똑같습니다. 我从1点到2点吃饭 이게 아니에요. 我从1点开始 그 다음 먹었다 吃到2点我从1点开始吃到2点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 맞아요. 왜냐하면 장문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아니면 문장을 읽을 때 단어를 당연히 알아야지 문장을 만들 수가 있죠. 하지만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어떻게 하면 더 정확한 표현이고 그렇다고 해서 틀리는 과정이 두려워서 나는 장문을 아예 안 할 거예요. 말을 아예 안 하고 입을 다물고 있을 겁니다. 이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넘어지면서 걸음마를 익히듯이 우리도 틀리면서 괜찮습니다. 선생님들이 항상 첨삭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마찬가지인 이유로 여러분들이 틀린 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하나씩 바꿔가면서 이런 패턴 위주로 앞뒷말을 어떻게 이어주면 정확한 표현이 된다라는 걸 덩어리째로 기억해주는 과정이 굉장히 필요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괜찮았다 그러면 여러분 댓글, 좋아요 많이 달아주시고요. 특히나 아까 우리가 같이 봤었던 문장들 가운데서 이 문장 저도 이렇게 썼었는데 몇 번은 저도 이렇게 틀리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라는 게 있다면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또 뿌듯해가지고 저한테 또 우쭈쭈 해주는 그런 느낌 때문에 제가 다음에 또 더 재밌고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다음 영상은 또 성보현 선생님이랑 같이 와서 재미있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